제 이름은 김지혜입니다. 올해 41살이고요. 남편과는 결혼한 지 12년이 되었습니다. 남편 이름은 박민수, 올해 43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고등학교 2학년인 아들 준호가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야말로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남편은 중견 IT 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저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주로 집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아들 준호는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죠. 공부를 특별히 잘하지도 못하지도 않는 중간 정도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 관계도 특별할 것 없었습니다. 싸우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매일 달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부부였죠. 아침이면 남편이 먼저 일어나 샤워를 하고 저는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준호를 깨우고 셋이서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남편은 8시에 출근했고 준호는 8시 반에 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에서 일을 했죠. 저녁이면 남편이 6시 반쯤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고 TV를 보거나 각자 할 일을 하다가 잠들었습니다. 주말이면 가끔 외식을 하거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정말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물론 설렘도 있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고 작은 것 하나하나가 다 특별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설렘은 점점 익숙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나쁜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죠. 사랑이 열정에서 안정으로 바뀌는 것처럼요. 우리 부부는 크게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작은 다툼은 있었죠. 왜 설거지를 안 했어? 양말 좀 제자리에 놓으라고 했잖아. 이런 사소한 일상적인 다툼들. 하지만 금방 풀렸고 다음 날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우리 결혼 생활이 성공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큰 문제도 없고 서로를 존중하고 아이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우리는 너무 평범했던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거죠. 남편이 요즘 무슨 생각을 하는지,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냥 오늘 회사 어땠어? 라고 물어보면 그냥 그랬지 뭐라는 대답만 돌아왔고 저도 더 이상 깊이 묻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도 제 일에 대해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작업은 잘 됐어? 응, 그냥 그랬어. 우리의 대화는 점점 짧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함께 산 부부는 다 이런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약 2달 전부터였을까요? 뭔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아주 작은 변화였습니다. 너무 작아서 무시할 수 있을 정도였죠. 그 변화는 남편의 퇴근 시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평소에 남편은 정확히 6시 반에 집에 도착했습니다. 12년 동안 거의 변함없이 그 시간이었죠. 남편은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남편의 장점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조금씩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0분 정도였습니다. 여보, 늦었네. 무슨 일 있었어? 아, 회사에 일이 좀 밀려서. 그래? 힘들었겠다.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일이 많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남편은 늦게 들어왔습니다. 10분이 20분이 되었고 30분이 되었고 어떤 날은 1시간 넘게 늦기도 했습니다. 여보, 요즘 회사 일이 많이 바빠. 응. 프로젝트가 하나 들어와서. 힘들겠다. 저녁은 먹고 다녀? 아니, 집에서 먹을게. 남편의 대답은 항상 간단했고 저도 더 이상 깊이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또 있었습니다. 남편이 피곤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였죠. 일이 많아서 늦게 들어온다면 당연히 지쳐 보여야 하는데 남편은 오히려 평소보다 더 생기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휴대폰. 남편은 원래 휴대폰을 아무렇게나 놓아두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식탁 위, 소파 위, 침대 위. 어디든지요. 그리고 전화가 오면 제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받았습니다. 회사 동료든 친구든 누구든지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휴대폰을 항상 화면을 아래로 해서 놓기 시작했습니다.
뒤집어 놓는 거죠.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매번 그러는 걸 보니 의도적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오면 남편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받았을 텐데 이제는 휴대폰을 보고 잠깐 망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잠깐만 여보. 그리고는 베란다로 나가거나 화장실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밖으로 나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도 낮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리지 않을 정도로요. 응. 알았어. 나중에. 짧고 간결한 통화였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돌아온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누구였어? 아, 회사 동료. 무슨 일인데? 업무 관련해서 좀 물어보는 거 있어서. 남편의 대답은 늘 비슷했습니다. 회사 동료. 업무 관련. 하지만 저녁 8시, 9시에 업무 관련 전화를 받는 게 정상일까요? 그것도 매일같이? 저는 점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남편을 믿어야지. 12년을 함께 살았는데 뭐가 문제겠어.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또 생겼습니다. 남편이 옷차림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남편은 패션에 큰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사 갈 때도 그냥 무난한 셔츠에 면바지 정도. 주말에는 더 편한 옷을 입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아침에 옷을 고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거울 앞에서 이것저것 입어보고 머리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했습니다. 그리고 향수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특별한 날에만 뿌리던 향수를 이제는 매일 뿌렸어요. 여보, 요즘 왜 이렇게 꾸미고 다녀? 제가 농담조로 물었습니다. 뭐가? 그냥. 이미지도 관리해야지. 회사에서 뭔가 있어? 아니, 그냥.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남편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원래 남편은 운동과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회사 일로도 바쁜데 무슨 운동이냐며 주말에는 그냥 집에서 쉬고 싶어 하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헬스장을 등록했다고 했습니다. 여보, 나 헬스장 등록했어. 헬스장? 갑자기 왜? 건강관리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좋은데? 언제 다닐 건데? 퇴근하고. 아, 그래서 늦게 들어오는 거구나.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운동을 하고 오니까 늦는 거구나. 그래, 건강 관리하는 건 좋은 일이지.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운동을 하고 온 사람치고는 땀 냄새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운동복 가방도 없었습니다. 여보, 운동복은? 아, 회사에 두고 와. 샤워는 거기서 하고 와? 응. 모든 게 말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평소보다 1시간 반이나 늦게 들어왔습니다. 8시가 넘어서였죠. 여보, 왜 이렇게 늦어? 아, 미안. 오늘 회사에서 회식이 있었어. 회식? 말 안 했잖아. 아침에 갑자기 잡힌 거야. 문자 못 봤어? 저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서 온 문자는 없었습니다. 문자 안 왔는데? 남편이 당황한 표정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보냈는데. 화면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 미안. 보내기를 안 눌렀나 봐. 쓰기만 하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정말 실수였을까? 아니면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깊이 잠든 남편을 보며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다른 여자가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늦은 퇴근, 비밀스러운 전화, 신경 쓰는 외모, 회식이라는 거짓말일지도 모르는 모든 것이 전형적인 외도의 징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니야,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12년을 함께 살았는데 내가 남편을 모르겠어? 그냥 진짜 바쁜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제 친구 수진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진이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만난 친구입니다. 같은 과는 아니었지만 교양 수업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게 되면서 친해졌죠. 수진이는 밝고 긍정적인 성격이었습니다. 항상 웃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을 편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었어요. 저와는 정반대의 성격이었죠. 저는 좀 내성적이고 조용한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더 잘 맞았는지도 모릅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관계였죠. 대학 시절 내내 저희는 절친으로 지냈습니다. 함께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여행도 다녔습니다. 졸업 후에도 연락을 계속했고요. 수진이는 저보다 1년 먼저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제약회사에 다니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저도 결혼식에 갔었죠.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3년 만에 수진이는 이혼했습니다. 남편의 외도 때문이었습니다. 수진이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제가 옆에서 많이 위로해줬습니다. 밤새 전화 통화를 하며 울기도 했고 함께 만나서 술도 마셨습니다. 지혜야, 나 정말 바보 같아. 전혀 몰랐어. 아니야, 수진아. 내 잘못이 아니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믿었던 사람이. 수진이의 아픔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외도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구나.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게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더 남편을 믿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남편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혼 후 수진이는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시작해서 몇 년 후에는 좀 더 큰 투룸으로 이사했죠.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광고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했는데 실력도 좋고 성실해서 승진도 빨리 했어요. 수진아, 너 정말 대단해. 혼자서 이렇게 잘 살아가다니. 뭐가 대단해. 그냥 사는 거지 뭐. 수진이는 겸손하게 말했지만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혼의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선 모습이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 후에도 계속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자주는 아니었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만나서 밥을 먹거나 커피를 마셨죠. 수진이는 제 남편과도 안면이 있었습니다. 제 결혼식에도 왔었고 가끔 모임에서 마주치기도 했으니까요. 형부는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지혜야, 너 복 받았어.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나도 고마워.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 동안은 수진이와 자주 만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일이 바빴고 수진이도 프로젝트 때문에 바빴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던 것도 2달, 3달로 간격이 벌어졌습니다. 수진아, 미안.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괜찮아, 언니. 나도 바빠. 나중에 보자. 그렇게 문자를 주고받으며 만남을 미뤘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운명의 그날.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집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클라이언트에게 보낼 디자인 시안을 만들고 있었죠.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작업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연달아 몇 번 더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휴대폰을 들어 확인했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언니, 오늘 시간 돼? 집에 잠깐 올 수 있어? 좀 도와줄 일이 있어서. 평소 같았으면 아무렇지 않게 답장을 보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일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동안 쌓여있던 남편에 대한 의심들이 제 감각을 예민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좀 도와줄 일? 무슨 일이지? 수진이는 평소에 이렇게 애매하게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구체적으로 말하는 편이었죠. 싱크대 배수구가 막혔는데 올 수 있어?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오늘은 좀 도와줄 일이 있어서라고만 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제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몇 분 후 수진이의 답장이 왔습니다. 말로 하기 좀 그런데 올 수 있어? 더 이상한 답변이었습니다. 말로 하기 그런 일? 대체 무슨 일이지?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갈 수 있어. 지금 가도 돼? 응, 고마워 언니. 조심히 와. 수진이의 답장을 받고 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기고 차 키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고 손에 땀이 났습니다. 왜 이러지? 친구 집에 가는 건데. 하지만 그 불안한 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차에 타서 시동을 걸었습니다. 수진이네 집까지는 차로 20분 정도 거리였습니다. 운전하는 동안 내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무슨 일일까? 왜 말로 하기 그렇다고 한 거지?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수진이가 아픈 건 아닐까? 아니면 무슨 사고가 난 건 아닐까? 하지만 제 머릿속 한 구석에서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남편과 관련된 일은 아닐까? 그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그 설마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숨이 막혔습니다. 신호등에서 차가 멈췄을 때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진정해. 아무것도 아닐 거야. 그냥 평범한 일일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출발했습니다. 수진이네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왜 이렇게 불안하지? 심호흡을 몇 번 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3층. 수진이네 집이 있는 층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제 심장 박동은 점점 더 빨라졌습니다. 1층, 3층, 7층, 10층. 마치 심판의 순간을 향해 가는 것 같았습니다. 13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1302호. 수진이네 집 번호판이 보였습니다.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왜 이렇게 떨리지? 잠시 망설이다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누구세요? 문 너머로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지혜야. 아, 언니. 잠깐만.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당황한 듯한, 혹은 긴장한 듯한, 문 너머에서 부산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치우는 소리 같기도 하고. 몇 초가 지났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와, 언니. 수진이의 얼굴에는 어색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평소의 밝은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억지로 짓는 것 같은 미소. 들어와. 수진이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눈이 무언가를 포착했습니다. 현관 한쪽에 놓인 신발. 남자 신발. 검은색 운동화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신발. 너무나 익숙한 디자인이었습니다. 나이키 에어맥스. 남편이 즐겨 신는 바로 그 모델이었습니다. 아니, 같은 신발을 신는 사람이 많을 수 있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이 신발의 옆면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커피 얼룩. 한 달 전 남편이 출근하다가 아메리카노를 쏟았을 때 생긴 바로 그 얼룩. 제가 닦아주려고 했지만 남편이 괜찮아, 이것도 멋있어라며 그냥 뒀던 바로 그 얼룩. 세상에. 이럴 수가.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언니. 수진이가 제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괜찮아? 얼굴이 창백해.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이 신발. 손가락으로 그 신발을 가리켰습니다. 이거 누구 거야?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언니 누구 거냐고.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평생 수진이한테 소리를 질러본 적이 없었는데. 언니 진정해. 들어와서 얘기하자. 지금 말해. 누구 신발이야?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수진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언니, 미안해. 그 순간 거실 안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여는 소리. 그리고 발걸음 소리. 누군가 이쪽으로 걸어오는 소리였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발 아니길. 하지만 현실은
현실은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 키는 175cm 정도. 남편의 체격과 비슷했습니다. 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눈물 때문인지 아니면 충격 때문인지 그 사람이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제 앞에 섰습니다. 엄마?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엄마? 방금 뭐라고 했나요? 제 귀에 들린 그 목소리는 남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 고등학교 2학년인 제 아들 준호였습니다. 준호야? 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엄마, 왜 여기 와? 준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너 왜 여기 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전히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준호 뒤에서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여보, 남편이었습니다. 손에는 드라이버와 펜치, 그리고 수건을 들고 있었습니다. 당신, 왜 여기? 남편도 저를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분명 최악의 상황을 예상했는데 아들과 남편이 함께 있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야? 겨우 입을 열어 물었습니다. 수진이가 미안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언니, 미안해. 사실 말하려고 했는데. 무슨 말을? 남편이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사실은. 그리고 남편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2주 전부터 수진이가 몸이 좋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서 거동이 불편했어. 혼자서는 집안일을 제대로 못할 정도였대.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언니, 미안해. 말 안 한 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언니가 요즘 일도 바쁜 것 같고 걱정 끼치기 싫었어. 남편이 덧붙였습니다. 수진이가 나한테 살짝 연락했어.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내가 퇴근하고 들러서 집안일 좀 도와주기로 한 거야. 무슨 일을? 형광등 갈아주고 무거운 짐 옮겨주고 막힌 배수구 뚫어주고 그런 거. 저는 멍하니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늦게 들어온 것도? 응. 여기 들러서 이것저것 도와주고 가다 보니까 늦어진 거야. 전화도? 수진이가 가끔 급하게 도움이 필요할 때 전화했거든. 당신 앞에서 받으면 설명해야 하고 걱정시킬 것 같아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스러웠던 모든 행동들. 늦은 귀가. 비밀스러운 전화. 뒤집어둔 휴대폰. 모두 친구를 몰래 도와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준호는? 제가 아들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빠가 어제 전화해서 같이 오라고 했어.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수진 이모 집 싱크대 밑에 수도관이 새서 그거 고치려면 싱크대를 빼야 한대. 혼자서는 무거워서 못 옮긴대. 그래서 내가 도와주려고 온 거야. 남편이 설명을 이었습니다. 오늘이 딱 내 휴가였거든. 그래서 아예 낮부터 와서 제대로 수리하려고 준호도 불렀어. 학교는 오후에 일찍 끝난다고 해서. 저는 그제야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싱크대 밑장이 열려 있었고 바닥에는 공구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수건과 대야도 보였습니다. 정말로 수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진아. 제가 수진이를 봤습니다. 너 많이 아팠어?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한 달 전부터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 갔더니 디스크가 많이 나빠졌대. 수술까지는 아니지만 무리하지 말라고. 왜 진작 말 안 했어? 언니한테 말하면 분명히 무리해서라도 매일 와서 챙기려고 할 거 알잖아. 언니도 일 바쁜데. 그래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친구잖아. 미안해, 언니.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형부가 정말 많이 도와줬어. 퇴근하고 거의 매일 들러서. 덕분에 나 혼자서도 버틸 수 있었어. 저는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남편은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 미안해.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한 건 나야. 당신을.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남편을 의심했던 제 자신이, 최악의 상황을 상상했던 제 자신이, 남편이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설명을 안 한 게 잘못이지. 아니야. 내가 당신을 믿어야 했는데. 저는 남편의 품에서 한동안 울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인지, 부끄러움의 눈물인지, 미안함의 눈물인지. 아마 모든 감정이 뒤섞인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준호가 다가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엄마, 괜찮아. 오해할 만했어. 수진이도 옆에서 같이 울었습니다. 미안해, 언니. 내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한동안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진정이 되고 나서 우리는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수진이가 차를 내왔습니다. 언니, 진짜 미안해. 놀랐지? 응.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남편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미안해. 처음부터 얘기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나도. 너무 예민했던 것 같아.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근데 엄마 왔을 때 표정 진짜 무서웠어. 귀신 본 것처럼. 준호야. 남편이 아들을 말렸지만 우리는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긴장이 풀어지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야.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뭐가? 언니가 직접 와서 확인한 거. 그냥 혼자 속으로 알았으면 더 힘들었을 텐데. 수진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만약 제가 오늘 오지 않았다면 혼자 의심만 키워가며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도 점점 나빠졌을 것입니다. 맞아. 차라리 다행이야.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앞으로는 뭐든지 얘기하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응. 나도 그럴게. 그날 저녁 우리는 넷이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배달 치킨을 시켜서 거실 바닥에 둘러앉아 먹었습니다. 마치 대학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별일 아닌 것에도 웃고 시시한 농담에도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형부, 진짜 고마워요.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요. 아니야, 수진아. 당연한 거지. 근데 형부가 이렇게 손재주가 좋은 줄 몰랐어요. 젊었을 때 아르바이트로 이것저것 해봐서.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에 대해 아직도 모르는 게 많다는 것을. 12년을 함께 살았지만 여전히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그날 이후로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우선 수진이와 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수진이 집에 들러 집안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병원에 함께 가기도 했습니다. 언니, 정말 미안해. 패 끼치는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친구가 아프면 돕는 게 당연한 거지. 남편도 계속 도와주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알고 있으니까 당당하게 도와줄 수 있었죠. 가끔은 셋이서 함께 수진이 집에 가서 저녁을 해먹기도 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자 수진이의 허리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언니, 형부, 진짜 고마워. 너희 덕분에 이렇게 빨리 회복할 수 있었어. 다행이다, 수진아.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과의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우리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응, 나도 오늘 클라이언트한테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모든 것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과 단둘이 산책을 나갔습니다. 준호는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고 없었죠. 여보.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일. 아직도 생각나? 응. 미안해. 내가 진짜 바보 같았어. 아니야. 내가 더 바보 같았지.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말이야. 어떻게 보면 잘된 일인 것 같아. 잘된 일? 응. 덕분에 우리 사이가 더 좋아진 것 같아. 요즘은 뭐든지 얘기하게 됐잖아.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예전에는 형식적인 대화만 오갔다면 이제는 진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고 고민을 함께 해결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맞아. 우리 12년 동안 같이 살면서도 이렇게 대화를 많이 안 했던 것 같아.
나도 그래. 반성했어. 나도. 우리는 그렇게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라는 것을.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묻고 듣고 이해하려는 노력. 그것이 바로 사랑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을. 몇 주 후 수진이가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수진이가 좋아하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건배. 우리는 와인잔을 부딪혔습니다. 수진아, 완전히 나아서 정말 다행이야. 응, 언니. 고마워. 너희 덕분이야. 우리가 뭘 했다고. 많이 했지. 언니랑 형부가 없었으면 나 혼자 못 견뎠을 거야. 식사를 하며 우리는 그동안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일도 다시 화제에 올랐습니다. 그날 진짜 웃겼어. 언니 얼굴.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창백하다 못해 파래졌더라고. 맞아, 엄마. 나 나왔을 때 엄마 표정 진짜. 준호도 끼어들었습니다. 눈이 이렇게 커지더라고. 모두 웃었습니다. 이제는 그날을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제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여보. 남편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야. 이제는 괜찮아. 오히려 잘된 일인 것 같아. 왜? 덕분에 우리가 더 가까워진 것 같아. 그리고 저는 남편과 아들 그리고 수진이를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이인지 깨달았어.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언니, 수진아, 앞으로도 아프면 바로 말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응. 남편도 말했습니다. 우리가 있잖아. 언제든지 도와줄 테니까. 고마워.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 시간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레스토랑이 문을 닫을 시간이 되어서야 겨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12년 동안 함께 했잖아. 응. 앞으로 12년 아니 그 이상을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서로를 믿되 확인하는 거. 사랑하되 소통하는 거. 그리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좋은 답이야.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응. 우리 그렇게 하자.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의심이라는 건 사랑만큼이나 강력한 감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의심은 때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소통이라는 무기가 있다. 서로에게 묻고 듣고 이해하려는 노력. 그것이 바로 관계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는 것을. 그날 내가 수진이 집에 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아마 그 의심은 점점 더 커져서 결국 우리 부부관계를 망가뜨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확인했고 진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남편의 진심을, 그의 따뜻한 마음을 다시 발견했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다. 친구가 아플 때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써가며 도와주는 사람. 그것도 아내 몰래 조용히 묵묵하게. 나는 그런 남편을 의심했다. 부끄럽다. 하지만 동시에 배웠다. 의심도 사랑에서 비롯된 감정이라는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소중하기에 확인하고 싶은 마음. 그것도 사랑의 한 형태라는 것을. 중요한 건 그 의심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것이다. 혼자 속으로 골피지 않고 용기를 내어 확인하는 것.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솔직하게 미안함을 표현하는 것. 완벽한 사람은 없다. 완벽한 부부도 없다.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 그리고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의지. 오늘 우리 부부는 한 단계 더 성장했다. 그리고 나는 확신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잘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